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막 들으셨는데, 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저는 목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속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해왔던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여기 목사님 교회를 대표해서 오시지 않은 분 혹시 계십니까? 네. 한 분 손 드셨고, 네, 옆에도 계시고, 네. 여러 분 계시네요. 네. 한 대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감안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터인데, 저는 여기 서울 서쪽에 부가연동이라고 있습니다. 애옥의 언덕,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곳에 와서 일한 지는 한 6년 되고요. 그 전에는 인천에서 일을 했죠. 제 고향이 인천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성장했고, 거기서 목회도 계속 그 근방에서 했고, 그러면서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하지만 농촌도 목회하고, 큰 교회 목회도, 그건 부목사지만, 부천에 있을 때는 교인이 가정수가 1200가정 됐으니까 큰 교회 부목사로도 일을 해봤고, 또 이민 목회도 좀 해봤고, 또 성장하는 교회 목회도 좀 해봤고, 또 서울 와서 오래된 교회, 이 아현교회는 1888년에 시작했으니까 오래된 교회 목회도 하고, 이런 경험 속에서 해왔던 일들이 제가 나눠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우리들의 시대에 교회가 많이 조소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 야유를 받는,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국민일보 사설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의 야유를 받는, 교회가 물량주의적인 성장에 몰두해 가는 동안 가난한 자를 잃어버리고 소외된 자에 대한 무관심들, 교회 직분 하나의 교권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그동안 모든 언론들이 교회에 등을 돌렸지만 적어도 조선일보만큼은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선일보마저도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예전에 교회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어서 기자들에게 연락을 하면 다른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적어도 조선일보 기자는 관심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사이는 조선일보 기자들조차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최근에 한복협의 어느 한 기자 출신의 분들이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조선일보 너마저도. 이게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기독교인마저도 기독교 안에 자정의 능력이 있는가를 의심하고 있는 이때, 더욱이 교인들만 교회를 좋아하는 이 시대, 더더군다나 2018년도가 되어지면 인구가 감소되는 시대가 접어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들의 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어떤 기회가 되어져서 제가 NCC에 어떤 역할이 있어서 앞으로 교회가 미래를 나아가야 될 것 생각하고 10년, 또 다른 10년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번 했어요.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동안의 생각들, 갑자기 한 생각이 아니라 해오던 생각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아서,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서 딱 정리해서 발표했더니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분들은 다 10년 안에 은퇴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안에 은퇴 연령에 다 있으니까 내가 10년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 10년까지를 이야기하니까 관심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같은 세대 속에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내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세대적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지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교회 미래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적어도 교회가 교회만을 붙들고 가는 것보다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우리 교회의 희망은 모든 지역 단위, 행정 단위별로 교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 미래 아닙니까? 행정 단위별로 교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엮어내는가, 또 어떻게 연합하는가, 어떻게 이슈를 창조하는가에 따라서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그건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맺겠습니다만서도 저는 제 위치, 제 목회 속에서 어떤 복지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관을 만들 것인가가 과제가 아니고, 이런 복지관 저런 복지관이 과제가 아니고, 지역사회 속에 어떻게 지역적 리더십을 교회가 가질 수 있을 건가, 거버넌스의 모습으로. 내가 동장도 아니고 지문자치위원장도 아니지만 그 교회가 머무른 바로 그 지역 속에 하나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버넌스의 모습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왜 그렇게 고민하게 되어지냐면, 교회가 사회를 공헌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기업도 얘기하고 복지관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하지만, 이것이 소규모였었을 때, 교회 안에 무슨 어린이집 하나를 경영하는 소규모였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덩치가 교회보다 더 커져버렸을 때는 노사 문제 다뤄야죠. 임금 문제 다뤄야죠. 오히려 교회가 본질을 벗어나게 되어져.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복지관 만드는 게 꼴이 아니로구나. 학교 하는 게 꼴이 아니로구나. 어떻게 사회적, 우리는 어차피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교회는 교회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고, 이것이 우리가 꾸준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고민이 아닌가. 여기에 제 관심과 제 발표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자를 글로써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려면 제가 어떤 배경 속에 성장해 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만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해서 구태여 좀 죄송스럽기도 하면서도 그냥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인천 주안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또 청년회 회장으로 일하다가 26살에 강화로 목회를 갔는데, 그 첫 목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서 있는 이 마을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서 있는 마을이. 그래서 저는 매일 한 주간에 꼭 한 번씩은 마을을 다 신방을 했어요. 뭐 교인이 얼마 안 됐으니까 30가정, 한 50가정 정도 있었을 텐데, 마을은 99골짜기였었어요. 그 마을을 늘 한 바퀴 자전거를 타고 휙 돌아서 만나는 사람 인사하고 그들의 손 붙잡아드리고, 그리고 한 바퀴를 돌지 않으면 마음이 주의를 맞이할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그때 무슨 신학을 갖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들 때,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한 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도 말입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전거 타다 인사하고 가면은 그게 인사한 거지만 그건 인사한 게 아니거든요. 마을에 어르신이 나오면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세워놓고 털컥 채워놓고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면, 아, 요즘 새로운 전도서 참 인사를 잘해. 그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지나가면 쭉 타고 다니면서 그냥 인사하는 건, 지나가는 말로 인사하는 건 인사는 했지만 분명히 그건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이 오면은
서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그리고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만났던 그 만남들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주민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 늘 이야기할 때 목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야. 인사하는 걸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3번만 실수하면 돼. 처음에 그냥 인사하면 난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니까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웬 별놈 다 보겠네. 그런 표정으로 지나가요. 근데 2번째 인사를 하게 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마지 못해서 예 그러고 지나가요. 또 한 번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기도 전에 그분이 인사해요. 한국 사람은 참 착해요. 그런 실수들을 반복해 가면서 주민이 되어지는 일들. 예를 들면 마을 조상이 나와지면 마을 조상 집에는 하룻밤 가서 무조건 같이 밤샘을 하는. 그거 쉽지가 않아요. 화투 놀고 술 먹는 그 자리에서 하룻밤을 밤새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제 목회는 그렇게 왜 주민들과 호흡할 그리고 혹시 손이 부족할 때 있으면 같이 서로 일하면서 주민이 되는 작업들이 중요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 일은 큰 목회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이민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리고 효성동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사실 제가 미국에 갈 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갔지만은 가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인천에 있는 어떤 효성동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제 친구가 저를 소개해서 거기에 제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어졌는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바람에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설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고향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거. 그것이 내 마음속에 큰 설레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마을은 바로 그 효성동은 제가 부평 사람이에요. 부평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부평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그 친구들도 그 옆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고향에 와서 목회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 속에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목회 과제였습니다. 성육신 목회, 이게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따온 말은 아니고 제가 그 덜레스의 그 교회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가 내 목회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어느 교회 목회를 간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 덩그머니 거기에 있는 목회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먼저 주민이 되는 작업을 먼저 하는 목회를 만들어갔던 그 목회라고 하는 생각에서 먼저 주민이 되는 목회로서 내 목회를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성육신 목회, 좋은 말인지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찌됐든지 지역사회 속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게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에 관심하게 되어졌고 마을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대우자동차 살리기 운동에도 참여하게 되어지고 계양구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운동에도 참여하게 되어지고 또 참여하다 보니까 일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우자동차 살리기를 위해서 특별히 노동운동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 교인 가운데 대우자동차 실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직자들이 농성을 하더라고요. 그 농성하는 자리에 우리 교인이 가 있으니까는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먼저 찾아갔더니 제가 제일 먼저 찾아온 목사였어요. 제일 먼저 찾아온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지 그들이 나를 동료로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한 것은 그들에게 라면 몇 박스 사다 준 것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나를 동료로 이해하고 근데 그들이 노동운동이니까 교회가 다 받아주지 않고 천주교에 사는데 천주교에서 난로도 안 펴주더라. 그래서 제가 그
그 문제를 해결해서 백인 모임회가, 백인회가 형성되어졌는데, 이거 난로도 안 펴주느냐고. 우리 교회 오면 난로 펴줄 텐데. 그랬더니 그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 와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목회적 차원으로 그들을 만났는데 그 모임이 저와 더불어 움직이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게 되어졌고, 저는 뭐 노동운동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없었지만은 그저 대우자동차 살리기에 아주 필요한 멤버가 되어서 그들과 대화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시민운동과 접하게 되어지고, 시민운동이 아주 맹랑한 거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실체를 보게 되어지고, 그 실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자그마한 노력 가지고도 얼마든지 시민운동이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쉽게 계양구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오죠. 그리고 같이 목회하다 보니까 그들이 나를 세워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한 것도 없는데 그들이 나를 세워서 제가 상임대표가 되어지고, 아젠다 21, 마을 21 그 사업에 제가 구대표로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다가 서울로 2005년도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는 목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다 목회 경험을, 제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먼저 인천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인천에 효성동에 간 것은 1995년도였는데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늘 가을이면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체육대회 우리끼리 하지 말고 주민들을 좀 초청해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체육대회를 계속해서 그런지 운영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최를 하고 주민들을 초청해서 하자고. 아니, 그 주민들이 누가 오겠느냐고. 아니, 해보자고. 그런데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오시고, 식사를 제공하니까 오시더라고요. 식사를 제공하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그것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하룻밤새 2,000개 도시락을 쌉니다. 김밥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작은 교회가 하룻밤에 2,000명 도시락을 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리 쌀 수가 없잖아요. 김밥은 미리 싸두면 쉬니까 그걸 밤새워서 그 김밥을 싸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밥을 싸는 것이 이력이 나가지고서 이 김밥을 1,004m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서 1,004마을이 된 거죠. 그 나중에 글 속에 나오는 말이. 마을 공동체 하는 날 전날 밤 일찍도 모일 수 없잖아요. 그날 저녁 늦게부터 시작해서 밤새고 김밥을 싸가지고서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낮에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그 일들을 교회 속에서 주민들과 초청해서 그 일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초청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부터 마을 공동체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근데 체육대회도 자꾸 하니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만으로 하지 말고 문화축제로 만들자. 그리고 어른들만이 아니라 노인들만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같이 오는 그런 축제를 만들자. 그래서 청소년들이 오는 축제를 만들려 보니까 그때는 DDR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고, 또 농구대, 골목 농구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서 마을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그리고 청소년 또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트북 하나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이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 월드컵 경기를 만나면서 큰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어졌고, 2003년도에 가서 특별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2002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늘 마을의 문화와 체육의 중심지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을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앞 광장에서 이렇게 뛰었지만 그 작은 마을 속에서 마을 운동장이 하나 있었어요. 운동장 축구대에다가 폴대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 10,000명을 모아봤습니다. 스크린을 설치하니까 10,000명이 오더라. 근데 교회 스피커 다 나가버렸죠. 그 크게 트니까 다 나가버리더구만요. 그래서 왜냐면 조그만 건 안 되니까 교회 스피커 다 뜯어다가 천으로 이 폴대에다가 스크린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체육 운동장에 다 모이니까 한 10,000명 모이더라고요. 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내는 능력이 교회 속에 만들어져. 그거는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고 쭉 해왔던 일들이고 마을과 호흡하는 교회였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이제 이미 저는
대구자동차 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마을의 지역사회 자그마한 인사가 되어졌고, 그 마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의 사례를 다른 데다가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소문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소문을 내주었어요. 그 소문을 내주는 가운데 뭘 하게 되어졌냐면, 지금 사회적 기업 이렇게 돼서 새로운 테마로 나오듯이 그 당시에 마을 만들기 테마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담 허물기 테마가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 마을 만들기 테마는 아젠다 21이라 그래서 유네스코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시나 도의 아젠다 21, 즉 모든 행정단위가 행정 책임자가 옮겨져 버리면, 어디로 전근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업들이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전임자 가던 일들은 다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자. 그래서 마을의 아젠다를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근데 거기는 3분의 1은 기업인들, 3분의 1은 주민들, 3분의 1은 행정 담당자들,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지고 행정 책임자가 대표고 상임대표는 그 마을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공동대표가 되어지는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시도 군까지는 이것이 다 만들어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2년도 2003년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시도 군까지는 이 공동체가 이런 아젠다 21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조금 더 한 단계 낮은 단계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범마을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여러 응모자들 가운데 세 군데가 채택이 됐습니다. 태백에 있는 폐광촌 마을, 태백시의 어느 한 동네가 폐광촌을 가지고서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채택이 되어졌고, 저 충청도에는 고니마을, 철새 고니를 통해서 이 마을이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그 마을이 채택이 되어졌고, 또 한 마을은 효송동이 채택이 되어졌어요. 논란이 많았답니다. 이건 뭐 저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 태백에는 폐광이 있고 저 충청도에는 고니가 있는 효송동에 뭐가 있다고 여길 시범마을로 만드느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준비해 간 사람이 그렇다. 아니, 마을 공동체가 늘 폐광이 있어야 되고 고니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몇 마을이나 공동체가 되겠느냐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그게 진짜 공동체고 모든 마을이 따라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우겨가지고서 효송동이 그 시범마을, 전국의 국무총리 산하에 세 마을이 시범마을로 채택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효송동이 된 겁니다. 물론 그건 정권이 바뀌어서 그 사업은 조금씩 퇴색되어졌지만 그때는 활발하게 되어질 때였었습니다. 그러면 효송동은 그 채택을 마을을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효송동에는 뭐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디어를 주죠. 뭐 시범마을이 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해오던 대로 하는 겁니다. 해오던 대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는 그곳에서 목회 입장을 고향이라고 하는 효송동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모여 살던 사람은 별로 없고, 수출공단이 공장 하나하나가 나아가면서 빌라가 만들어지고, 서울이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이나 서울에서 사업이 안 되다가 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잠깐 이사와서 지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아 몇만 명이 모여 살던 동네가 그 효송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뜨내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저는 늘 고향이라는 마음이, 또 고향에서 목회를 해서 그런지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뜨내기로 살지만 저 사람들의 후손되어진 아이들은 여기가 고향이 아닐까. 저 아이들에게 내 마을은, 내 고향은 효송동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제 캐치프레이즈였었습니다. 이걸 교인들만 이야기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늘 만날 때마다, 마을 공동체 체육 행사나 문화축제 할 때마다 우리 후손들에게, 쟤네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는데 쟤네들의 고향은 여기 아니냐. 여러분들에게는 여기가 뜨내기에서 낯선 마을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 마을을 고향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는 우리가 만나면 먼저 인사해주고,
마을 구석구석 베란다마다 꽃을 놔서 우리들의 마을은 아름다운 마을이었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과정들을 좀 만들어 가보자. 이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도 잘 따라오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교회가 그 앞에서 선도적으로 했던 일들은 음악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뭔가 소시민들의 자녀들이 특별한 석박사가 되기를 먼저부터 이렇게 꿈꾸지 않고 뭔가 자기의 평생의 삶 속에 장기 하나를 만드는 그런 삶의 과정을 갖고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선사해 주기로 하고, 그 교회가 음악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린이 마을 합창단을 만들고, 그리고 남성 합창단을 만들고, 그리고 현악기를 다루는 팀들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들, 경원대학교 학생들이 마침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친구들을 데려오라 가서 한 학생마다 어린이들을 4명 내지 5명 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월회비가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면 그룹이 돼가지고서 선생님께 배우고, 그 선생님은 주일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그룹들을 만들어줬더니 그 그룹들이 잘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챔버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앙상블 팀이 만들어지고, 챔버 주니어 팀이 만들어지고, 챔버 시니어 팀이 만들어지고, 이런 그룹들이 만들어서 교회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어린이 합창을 만들었는데 합창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니까 이걸 다 감당하더라고. 마침 제가 부천제일교 출신인데 부천제일교 출신 가운데, 또 청년 때는 주안교회 출신인데 거기 주안교회 출신 가운데 2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한 사람은 권오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황혜영 선생이라는 사람, 2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되어져서 그분이 성가대 지휘자로 있으면서도 마을 일에 같이 관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은 내가 몇 시간을 수고했는데 내 수입이 이것밖에 안 돼,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에게 드리는 성가대 지휘자로서의 사례비 100만 원뿐이었었지만 모든 시간을 내서 자기의 열정을 다 쓸어 담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침 부산에서 전 세계 합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참 출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렇게 재미나게 음악이라는 툴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 그리고 어떤 텃밭을 만들고 조각난 밭들마다 꽃을 심고 꽃씨를 뿌리고, 꽃이라 봐요, 코스모스 뿌리고 그런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가 문화행사를 하는데 2003년도 이것이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담 허물기. 다른 마을은 권위가 주제고 다른 마을은 폐강이 주제인데 우리 마을은 담 허물기. 고향이 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과 여기 먼저 사는 본토민들이 담이 헐어져야 되겠다. 뿐만 아닙니까? 교회와 동네 사람들 간에 담이 헐어져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속에 풍산기업이라고 하는 풍산금속이라는 방산업체가 하나 2만 5천 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2만 5천 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기업과 마을에 담을 헐어야 되겠다. 이런 테마들이 생각이 났어요. 먼저 교회와 마을과의 담을 헐기 위해서 교회 담을 아주 헐어버렸죠. 55m 담을, 빨간 벽돌로 세워져 있는 담을 헌다고 소문을 냈더니, 소문도 제가 냈나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냈죠. 그랬더니 그 소문이 시장한테 들어가가지고 시장이 오더라고요. 교회가 담을 헌다니까. 시장이 온다니까 KBS도 출동하더구만요. 그리고 같이 담만 헐지 아니하고 뭔가 좀 관심을 끌어가야 될 이벤트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 주제는 고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향의 옛길을 걷는 겁니다. 이 마을에도 보면은 새로 난 신장로가 있지만 옛길이 있거든요. 다. 어느 마을에도 다 있습니다. 그 옛길을 걷는 거. 이 서울에도 신장로가 있으면 옛길이 있거든요. 그 옛길을 걷는 거. 사실 신장로로 걸어가면 자동차들이 운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지만 옛길로 걸어갈 때는 어려움도 없습니다. 옛길을 마을 지역 유지들하고 같이 앞장서서
걸어가고 뒤에 아이들이 따라가고 같이 마을 행진 노래하면서 그렇게 마을 한 바퀴를 3.5km를 마을 한 바퀴를 북치면서 이렇게 뺑 돌아와가지고 돌아온 자리에서 또 노래 자랑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때 무얼 또 마을길을 걷는 것만 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다음에 그때 같이 뭘 했냐면 쌀을 모아서 주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쌀을 많이 사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쌀을 모아서 모아진 쌀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페트병에다 쌀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성비를 모아오듯이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쌀을 모아서 한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쌀 한 톨씩 이렇게 들고 오는 거에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마을의 유관기관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되어요. 또 쌀을 그냥 모아서 준다고 하는 것은 좀 거기도 좀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마을 티셔츠를 만들었죠. 마을 티셔츠를 만들어 쌀을 갖고 오는 사람마다 티셔츠를 하나씩을 주는 거죠. 그리고 쌀을 못 갖고 오는 사람은 얼마 회비가 있거든요. 쌀 대신 돈을 갖고 와라. 그래서 돈을 갖고 오든지 쌀을 갖고 오든지 갖고 오는 사람에게 티셔츠를 하나씩 주는. 그건 미리 주는 거죠. 그리고 다 그 티셔츠를 입고 마을길을 도는 거죠. 이벤트가 될 만하죠. 노래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는 또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제는 기업과 마을의 담을 헐자. 사실은 그 방산업체가 그 마을에 들어올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살던 농토에다 바리케이트 치고 방산업체 혁명시대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은 늘 한이 맺힌 거야. 방산업체니까 들어가 볼 수도 없고 20년 동안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옛날 살던 땅이고 농사짓던 그 정겨운 땅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이 기업과 마을 간에 뭔가 담을 헐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방산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우선 저 벽 속에 있는 저 철조망을 좀 철거해달라. 지금 다른 사람 보면 형무소인 줄 안다. 그 왜 이렇게 마을에 있으면서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걸 치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같이 계획을 해서 그 마을에 담벼락에 이 콘크리트 저 스레트 블럭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세멘트 블럭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옛날에 보기 싫게 이렇게 이건 도색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서 마을 주민들이 도색을 했습니다. 담장 그리기. 근데 그 담장 그리기 계획하니까 그래서 풍산금속 재료비를 대라 그러고 그림을 우리가 그리겠다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동네 사람들이 그리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하니까 누가 그걸 하겠냐고. 웬걸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잘라주면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다 잘라줘서 사람들을 모으니까 40가족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이까지 같이 와서 한 담벼락에 붙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물론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이 스케치를 해놓죠. 거기다가 칠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에 대해서 도안을 해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기 면만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같이 와서 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수고를 누가 하느냐고 했는데 어쩌면 교회가 마을과 더불어 늘 호흡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웬걸요? 오히려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서 금방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한두 군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만두라고도 할 수 없고 마감 후에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마을 담장을 그린 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공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주민 대표, 마을 주민들이 쭉 행진. 지난번에 옛길을 걸었지만 이번에는 공장 안으로 지금 들어가 행진해 가니까 공장에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VIP로 모시며 선물도 주고 그분들이 20여 년 만에 옛날 자기 살던 그 집터에 가서 옛날 농사 짓던 그곳에 아주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공장은 공장대로 공장을 설명해주고 공장 안에 여러 가지로 보여주면서 대화하면서 기업과 마을의 담을 헐고 이제 그 다음에는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의
담을 헐겠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저는 다른 일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게 되었죠. 근데 그 마을 축제는 오늘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현교회로 왔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 봤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고 똑같은 일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아현교회는 여기 서대문에 있듯이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뭐 교세까지 거기 다 적어놓은 것은 제가 뭐 제대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이런 가치들을 놓고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거기에 기록을 했는데, 이 스크랜턴은 원래 의사였었습니다. 의사로서 목사였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알렌과 더불어 이 병원을 돕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알렌의 병원은 궁 안에 있으니까 귀족들이나 외국인들만 출입하지 어려운 사람은 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회심하고 이 땅에 왔었을 때 내가 이분들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자. 그래서 새로 세운 병원이 시병원이라고 남대문 쪽에 지금 한국은행짜리 그 근방에 그 병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약을 나눠주는 장소로 시작했던 것이 아현교회입니다. 애옥의 미션 센터.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 성문 밖에 있는 성을 드나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장소로 시작했던 데가 세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가 아현교회고 또 하나가 상동교회고 또 하나가 동대문의 동대문교회입니다. 이게 다 같은 스크랜턴 같은 가족의 교회였습니다.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이 아현교회, 1888년 12월 달, 1889년 6월 달에 지금으로서 7개월 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쭉 쓴 일기장이 발견되어져서 역사를 그렇게 거슬러 가게 되어졌죠. 이렇게 해서 아현교회가 그 정신이 이 주민들과 교회가 예배하는 장소로 먼저 시작되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장소로 먼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스크랜턴이 한국에 올 때 소외되고 어려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한국 땅에 왔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신이 아현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정말 어찌된 일인지 저는 서울 바라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37대 목사로 2005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와서 돌아보니까 마을에는 소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지만 부가연동 뒷골목에 올라가다 보니까 인천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뒷골목들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는커녕 사람도 올라가기 어려운 뒷골목들이 있더라고요. 저럼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아현동 다른 동네는 모르겠어요. 아현동과 부가연동 꼴짜기는 그렇더라고요. 아마도 옛날에 살기는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늘 일하고 날품팔이 일하시고 와서 머물러 잠을 자던 그런 마을이 그 마을의 시작이 아니었겠는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섬겨갈 수 있을까. 지역 사회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역조사를 시작하게 되어졌고 거점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어지면서 이 예배당을 제가 원래 시작했던 게 아니고 오니까 그 건축하는 게 과제가 되어져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져서 제가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사이에 보이는 교회는 건축업자가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조직 개편들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1970년대 세워진 사회관이 있어서 사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일을 하기가 좀 수월했었죠. 사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진 일들, 주차장 개방, 친교실, 화장실, 쉼터 개방, 집회실 개방, 주민센터, 사랑의 뒤주에서 쌀 나눠주고 무료 미용실, 생일잔치 해주기 주민들, 요구르트 방문 케어. 이거는 지역 주민들을 책임 있게 케어하기 위해서 요구르트 방문 아줌마가 늘 매일매일 방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면 그 소식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온 동네 사람을 못하지만 20가정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20가정을 저희 요구르트 아줌마가 우리 대신 늘 방문해 주면서 그 가정의 소식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호흡하는 일입니다. 무료 진료 봉사실, 한글 교실, 통합 어린이집, 음악 문화원, 노인 교실, 농도 생협, 이런 것들이 지역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을 살려서 여기선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은 저 혼자 하지 말고 이 아연감리교회 홀로 하지 말고 이 마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해보자, 목표를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북아연동에는 교회가 10개가 있었습니다. 장로교회 4개, 감리교회 3개, 천주교회, 구세군, 또 성결교회. 한번 모이자고 하니까 다 모이더라고요. 절은 없습니다. 종교인이 다 모인다 그러면 또 스님도 오셨을 텐데, 스님은 없었기 때문에 안 모시고 천주교까지 왔어요.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사목회장이 늘 참석하고, 그래서 늘 같이 모여서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꼭 갔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마을에 무슨 대보름 행사라든지 또는 노인잔치라든지 또 연말맞이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그 교회마다 역할들을 하면서 서로 도움는 일들을 했지만, 뭔가 좀 창조적인 일을 해보자.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굴레방 나눔 한마당. 이 굴레방 나눔 한마당이 제가 예전에 효성동에서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똑같은 세팅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제가 뭐냐면, 여기는 마침 사회적 이유는 뉴타운 문제로 마을이 매우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웨딩 상가와 가구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서 의기소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마을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활성화될 수 없겠는가. 그리고 지역 간의 뉴타운 문제로 갈등 관계가 어떻게 이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서 화목하게 할 수 없을까.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서 굴레방 나눔 한마당. 처음에는 굴레방 공감 축제. 근데 공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 같고, 축제라는 말이 조금 너무 구태의연한 말 같아서 굴레방 나눔 한마당. 그 마을이 굴레방이라고 그러죠. 뭔가 느낌이 오는 단어인 것 같아서 그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테마는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것들을 나누어서 모아서 나누는 일. 그래서 똑같이 쌀 나누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했던 일은, 교회가 10교회가 아닙니까? 10교회가 사업을 하나씩 맡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사업을 하나씩 맡았어요. 그래서 아연감리교회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자기 역할을 자기 시간에 해내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웨딩 상가와 있었던 그 아연중앙교회는 합동 결혼식, 마을의 합동 결혼식을 해서 특별히 다문화 가정이 결혼식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더니, 그 교회도 꽤 괜찮은 교회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혼여행까지 보내주고 마을 잔치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은 마을 나눔 한마당 축제, 마을 축제의 우산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 뒤에 보면은 그 사역 내역표가 있지만, 목사들을 앞장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목사는 다 뒤에 서고 마을 사람들을 앞장서는 역할로서 자리매김을 해서 그들이 다 자기 일처럼 여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 언덕 위에 있던 북성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거기 마침 강당이 있어서, 학교에 강당이 있어서 그 강당에서는 그 전날 밤 전야제로 음악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그 교회에서 맡아서 인사말도 그분이 하시고, 교동여배를 대표해서 인사말도 그 교회 목사님이 인사하시고, 맞아주는 것도 그 목사님이 맞아주시고, 물론 마을 주민들과 마을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저희는 제일 어려운 일을 맡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맡은 것은 가구인들의 축제를 도와서, 마침 가구인들과 같이 있어서 했는데, 이분들이 글쎄 말입니다, 우리들 쌀을 모아서 나눈다고 하니까 가구인들이 마음이 감동해 자기들 가구를 내놨어요.
가구를 내놓고 그걸 경매를 붙여가지고서 경매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행사비를 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쁘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서 정말 그 영세상들이 뭐 내놓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구들을 내가지고서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작년 10월 5일이었었나?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어서 누가 모일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구를 경매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더구만요. 인터넷으로 이게 막 방송이 돼가지고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가지고서 가구를 뭐 아주 대단한 가구는 아니지만 10만 원짜리가 5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 20만 원짜리가 10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20만 원짜리가 30만 원짜리로 가기도 하고 막 경매로 막 올라가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구만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그 일이 행사가 되어졌어요. 구청장이 새로 돼가지고서 이 축제다. 뭐 마을마다 축제하니까 이제 축제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리고 축제 지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자기 경비를 내가지고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마을마다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뭐 요즘에 뭐 교회만의 관심이 아니고 사회적 관심이니까 끝난 다음에 마을 일들을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축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축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일들이 얼마나 마을에 큰 기쁨이 되어졌는지 가장 큰 기쁨은 그 마을을 행사했던 행정 책임자들 승진해가는 겁니다. 팀장도 승진해가고 동장도 승진해가고 그분들은 뭐 1년 내지 1년 반마다 바뀌는 거니까 바뀔 때 승진해가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동장하고 새로운 팀장이 지금 오늘도 왔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뭐 만나려고 온 게 아닌데 이번 가을 축제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어 어저께 주민자치위원회 모였던 거 보고하고 뭐 이제 그러려고 와서 교회가 중요해진 거죠. 이렇게 보고하고 그러면서 가을 축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작년도 전임자들 이미 이거를 꾸려갔던 그 전임자들을 미리 초청해서 다음 모임 때까지 미리 기획서를 만들어서 하겠노라고. 교회 다른 부목사들을 파송하고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그 총무들 담당자들이 이제 기획팀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 일찍 처음 하는 일이라 2월 달부터 했지만 이건 이미 경험이 있는 거고 이미 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리 많이 준비되지 않아도 되고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있으니까 이젠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 축제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비전과 과제의 이야기. 제가 일본에 우리 조성든 교수님하고 복지 생협 다녀왔거든요. 여기 승익교회 노포도 승익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복지 생협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거기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근데 그거를 교회 속에 만들어 가보려고 하니까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갔을 때는 뭐 금방 할 것 같은데 와서 목회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목회 현장 자체가 늘 견고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만 일을 할 수 없는 늘 우리는 또 설교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고 교인들하고 케어하느라 씨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다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의 골이 뭘까? 목표가 뭘까? 골과 목표 좀 다른 말이지만 골이 뭘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 생협을 하나 만들면 더 좋겠다.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좀 욕심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욕심을 너무 부리면 너무 서두르게 되어지고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일의 재미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어디에 우리의 골을 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지역사회 교회가 있었을 때 그 교회가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기업이 만들어지고 어떤 복지관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적어도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교회를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 우리가 거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 결국 이런 기업 저런 기업이 우리의 골이 아니고, 이런 복지관 저런 복지관이 우리의 골이 아니고, 우리의 골은 어디에 있는가? 지역사회에 머무르는 교회가, 교인들만 자랑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을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마을 사람이 교회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는, 정말 사람 냄새가 나고 정말 여기 참 좋다 느껴지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이걸 우리가 골로 삼는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 교인 명수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이제 그거는 제 말씀을 이해해요. 제가 요즘에 하는 일 가운데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물었어요. 뭐 하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좋은 직장 다니기 원한다. 뭐 하기 원하냐? 학교 다니기 원한다. 뭐 하기 원하냐? 난 월남국수집 했으면 좋겠다. 뭐 하기 원해? 월남국수집이 탁 꽂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월남국수집 한번 해보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월남국수를 잘 디자인되어져 있는 그런 국수집으로 하지 말고, 국수집 있잖아요. 대중국 음식, 흰국수집 만드는 이런 식의 월남국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 대중적인 월남국수집.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 제가 교회에 금융인들을 만났습니다. 금융인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는 아직 다 준비된 것 같죠. 그러나 꿈은 있다. 우리가 언젠가, 당신들은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하루에도 몇십억씩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지렛대가 될 수 없을까? 기도 제목으로 던져줬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이분은 요리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그냥 요즘 무허가는 안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김응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국수집 우리 하자. 자격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또 한쪽에는 그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그룹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줘. 이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지만 교회 안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한 지역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 마침 이 사람이 좀 멀리 살다가 마을로 이사를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이 마을 속에 만들어지는 일. 여기 금융인들이야 뭐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죠.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저와 함께 만나는 거죠. 이런 공동체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 제가 교회 속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해보고 싶은 일들 가운데 하나 옳습니다. 어저께 지난 주간에는 마을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마을에 노인잔치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한 300~400명이 모였습니다. 선물을 나눠주는데 무슨 선물을 해둘까? 예전에 수건 하나씩 했습니다. 그러나 수건으로 하지 말고 장애인 운영, 우리 마을에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비누 만든다. 그 비누로 선물로 하자. 그랬더니 다 좋게 생각해서 장애인, 그 노인들에 대한 선물을 장애인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 비누를 선물로 만들었어. 받은 사람은 받아서 좋고 주는 사람은 줘서 좋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유기적인 관계들, 앞으로 이것도 좋은 모델로, 어차피 여기는 계속 비누를 만들 테고 장애인들이 모여서 비누의 소요가 지금은 마을이지만 이 마을뿐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일로 발전해 갈는지. 제가 마침 장애인 그 관의 운영위원장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더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는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지하철에서 싸우면 여기가 왜 싸우냐? 왜 교회냐? 왜 여기 싸우냐? 그런다는데 싸우는 교회가 서로 연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희망이 아닌가. 저는 꿈속의 하나는 이 마을 속에서 이 교회들이 그저 지역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돌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 통일 시대 바라볼 수밖에 없고 2015년이 되어졌을 때 분단 70주년이 되어지는데 그때를 목표를 향하여서 1년에 한 번씩은 통일의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강연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어떤 뭔가 같이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3월 1일 날 그런 생각. 이렇게 마을 공동체 속에 교회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가는, 아마 올해는 그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해가 거듭되어지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지역에서 뭘 하느냐고 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왔는데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